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올해 피서의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주말엔 바다와 계곡마다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자결하는 뙤약볕 아래 펼쳐진 바닷가에 피서객이 붐빕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혹은 바다 수영을 즐기면서 저마다 더위를 날립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날아가요. 왜냐면 여기에서 1만 11만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휴가를 한 3일만 동안 이렇게 놀으니까 너무 좋아요. 역시 바닷가에서 가장 즐거운 건 아이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어울려 바깥에 나와 그저 물장구 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바닷가에 와서 바나나 보트 타서 정말 재밌었어요. 뜨거운 태양을 피해 계곡으로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늘마다 텐트촌이 만들어졌고 거센 물살에 맞서거나 한가롭게 무리를 떠다니는 물놀이는 계곡에서도 펼쳐집니다. 고래 쪽에 갔다가 여기 두 번째로 물놀이 왔는데 여기 너무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편 어제 오전 5시 50분쯤 거제 옥포항에서 다이버 44살 황모 씨가 어제 오후 3시쯤 통영시 추봉도 해수욕장에서는 69살 강모 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고 비슷한 시각 고성군 하일면 선착장에서는 53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주말 동안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해 경남 시군의 하수도 사업소 적자가 1,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경남 10개 시군의 하수도 사업소 적자는 1,300억 원으로 2010년 590억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291억 원으로 적자가 가장 컸고 진주시 274억 원, 창원시 272억 원입니다. 적자 이유로는 요금이 원가의 23%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빠진 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올해 경남의 무상급식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비 643억 원이 삭감되고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 자체 예산 44억 원이 반영된 도교육청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관한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올해 무상급식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한 곳에 모인 대학 연구단지가 부산에 처음으로 조성됩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 차단 기능을 갖춘 필름 소재를 개발하는 한 업체입니다. 손대희 씨는 대학원 재학 시절 모교인 부경대에서 창업한 뒤 최근 제품 사업화에 성공해 연매출 16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학이 값싸게 제공한 연구 생산시설과 교수와의 기술 연계, 창업과 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교 연구기관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그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협업으로 혁신 기술 기반의 창업을 이끌게 될 대학 연구단지가 부산에도 조성됩니다. 업체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 R&D를 지원해주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업체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한.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200여 개 입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유망 강소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과 고교생 인재 양성의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게 됩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의 공간적 결합이 부산 경제 고도화를 이끌 혁신과 창조의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초등학생들이 제품 판매와 정리 등 상가에서 직업 체험을 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시의 한 중심 상가. 초등학생들이 물건 판매와 가게 정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직장 체험 행사로 모두 150여 명이 참가해 음식점이나 귀금속 가게 등에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치과에서 충치 치료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충치 모형의 구멍에 플라스틱 수지를 붙인 뒤 수지를 굳히는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또 옷가게에서는 옷 접는 방법과 코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歯医者さんになっ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그림책을 쌓은 자동차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국 방문 이야기차는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이야기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첫 방문 대상인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120여 명이 자동차에서 그림책을 찾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연극 공연도 펼쳐져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なんか面白い本がいっぱいあった。 山口県の子どもたちは、大変素直でですね、読んでて気持ちのいい反応が返ってき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ぜひ本好きな子どもに育ってくれ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야기차는 야마구치현의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 44곳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덥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창녕과 밀양을 비롯한 일부 내륙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4.8도로 대체로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밀양과 창녕이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이 35도, 합천도 3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엔 현재 엷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가 1년 중 가장 더울 때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고 밤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폭염 대책으로 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 70여 명이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을 방문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사천시는 녹색 나눔숲 조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에덴 평강의 집에 장애인 산책로를 설치하고 나무 5,900그루를 심습니다. 함양구는 14만 명 규모인 베트남 한인총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청군 양잠산물 대중화사업단은 커피 유통체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오디와 블루베리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대우와 삼성,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올해 상반기 4조 7천억 원대 영업 손실로 최대 위기에 처함에 따라 하반기에 고강도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은 대규모 물갈이와 건설, 웰리브, FLC 등의 계열사 구조 조정, 6천억 원 규모의 R&D 센터 사업 중단이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에 1조 5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인원 감축과 유사 기능 통폐합, 비효율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향해 최소 1조 원의 증자를 추진합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기관인 KDB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으로 1조 원의 유상증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29일 잠정 실적 공시에서 올해 2분기에 3조 31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올 하반기 대우의 만기 채무 1조 2천억 원은 자체 유동성과 선수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선수금 환급 보증, RG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내년에는 회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